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신동혁 소믈리에입니다. 오늘 평일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서 거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작년 7월에 캘리포니아 투어를 다녀오셨고 그곳에서 이제 많은 경험을 하고 돌아오신 세 분의 이제 와인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크쇼 형태로 진행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사실 이 토크쇼 형태가 저희도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부자연스럽고 어색할 수도 있지만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고 이 시간 또 즐겁게 보내다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옆에는 지금 캘리포니아를 다녀오셨던 세 분의 와인 전문가들이 계신데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신세계백화점 총괄 소믈리에 김민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열흘 동안 정말 다이나믹한 산지의 경험을 하고 왔어요. 그 경험치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고스란히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스쿨 오브 와인 학원의 정아영 원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저희 학원 수강생분들도 오셔가지고 제가 되게 안심이 돼요. 뭔가 저의 안전 담요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저는 사실 고백하자면 미국에 처음 가봤습니다. 유럽에서는 오래 살았는데 캘리포니아, 미국 처음이어서 여러분들께 이 생생한 에피소드를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와인 전문가라기보다는 여러분의 그냥 투어 가이드로서 역할을 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믈리에 양윤주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많고 저희가 7개월 만에 다녀온 투어 여정을 푸는 날인데요. 사실 갔다 오자마자 풀어야지 하는데 저희는 한 3달 넘게 준비했거든요. 오늘 무조건 재밌고 유익한 시간 만들 테니까 여러분들도 즐겁게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6개 와인 지역을 이제 투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역이 산타바바라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 예정인데 세 분이 이제 캘리포니아 도착하셔서 첫날 방문한 지역이 이제 산타바바라죠. 사실은 시차도 있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셨을 텐데 어떠셨는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산타바바라 제가 소개를 할 텐데 그날 진짜 도착하자마자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 사실 시차라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잔인한 이 캘리포니아 와인 협회는 저희를 첫날부터 완전 이제 빡세게 굴리기 시작을 하셨어요.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부랴부랴 저희 짐을 챙기고 투어버스로 올라타고 나서 여러분 인앤아웃 버거 드셔보셨나요? 저 거기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버거를 뜯으면서 바로 산타바바라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같이 영상 보시면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I'm Allison Laslett. I'm the CEO of the Santa Barbara County Vintners Association. We're the trade association for the wine industry in Santa Barbara County, and our work is to promote and protect the wine region here. Yes, one of the unique things about Santa Barbara County is our geography and the Transverse Valley, where we're able to grow an incredible variety of wines here. Because of the turn of our valley, we can grow cool climate wines over by the ocean. We can make our way all the way through the Rhone varietals and wind up with the Bordeaux wines in Happy Canyon. We have 7 different AVAs, and each of them represent a different kind of wine that can be grown in that particular AVA, but they're all contained within Santa Barbara County. So our tagline here is west of France, just north of LA, because we needed to find a way to include all of the diversity that can be grown in Santa Barbara County. My message is to try any wine that you see that has Santa Barbara County on the label, and then continue to try them, because that's how you'll experience the variety of wines that we grow here, and you will find a wine or a region that you love in Santa Barbara. 어떠세요? 첫 번째 영상 뭔가 그 현장에 와 계시는 느낌이 좀 같이 드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는데요.
화면에서 보신 곳은 프레스케일이라는 와이너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산타 바바라 안에서도 산타 마리아 정중앙부에 위치하고 있는 와이너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 와이너리 이렇게 서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봤는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렇게 시너리가 쫙 펼쳐지는데 저기 수평선 끝까지 쫙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약간 가슴도 확 뚫리고 내가 진짜 몇 시간 만에 진짜 완전 다른 곳에 와 있구나라는 느낌을 확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보셨던 저 장소에 저희 말고도 되게 많은 분들을 보셨을 텐데 7분의 와이너리의 각 대표하시는 그런 인사들이 오셨어요. 뭐 생산자, 엑스포트 매니저, 뭐 이렇게 제너럴 매니저 이렇게 해서 다들 저희를 위해서 그 자리에 모여주셨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화면에서도 보셨겠지만 알리슨 라슬릿이라고 해서 산타바바라 빈트너스의 CEO신 CEO신 직접 오셨는데 오늘 여기 와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이거 끝나고 나서도 어디 테이스팅 가셔가지고 만나 뵈시면 영상에서 봤다라고 하시면서 인사 한번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첫날 이렇게 아무래도 기대가 많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저희를 위해서 저렇게 본인들의 와인들을 직접 프레젠테이션 해주고 그것도 아주 열정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잘 차려진 음식과 함께 뭐 그 단체 뭐 협회장과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저희를 맞아주시니까 마치 저희가 뭔가 된 듯하면서도 정말 즐겁게 짝이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이제 막 에너지가 막 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진짜 저희가 제대로 한번 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안타깝게도 산타바바라는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와인이 없어서 제가 잠깐 여러분 지루하시니까 잠깐 서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도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아마 이 지역은 다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긴 하실 거예요. 좀 설명을 해보자면 여기 전체가 다 산타바바라죠. 산타바바라는 아주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해안과 굉장히 가까이 인접한 산지라는 점입니다. 이곳은 2000만 년 전의 바다였어요. 근데 1200만 년 전쯤 여러분 잘 아시는 지각 융기가 일어나면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아메리카 대륙에 일종의 이렇게 중간에 주름 선 같은 게 생기죠. 바로 산맥인데요. 이 산맥이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노스 사우스로 어떤 일종의 해안에 영향을 해주고 일정 부분에서는 이 기후를 막아주면서 이제 약간 섀도우 이펙트 역할을 해주기도 하는데 이 지역은 좀 재미나요. 이 판이 융기되면서 살짝 시계 방향으로 반 틀려요. 이렇게. 그러면서 산맥이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가로로 이렇게 트랜스버스 패러럴하게 이제 들어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패러럴을 따라서 이 태평양의 바람이 아주 이렇게 공기 흡입기가 바람을 빨아들이듯이 쏙업을 하는 거죠. 바람을. 그러면서 이 전체 에어리아가 굉장히 서늘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그런 이제 피노누아나 샤도네이 같은 품종이 이제 이런 주요 품종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그런 것에 있죠. 그래서 드셔보시면 굉장히 날이 서 있고 뭔가 시트러스라던가 혹은 타르트한 체리 같은 그런 맛들을 내주는 그런 품종들이 실질적으로 바로 이러한 기후에서 온다라는 것을 대변하는 거죠. 네, 지금까지 약간 다양한 것들, 뭔가 기후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강조해 주셨는데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뭔가 다양성이 나온다 그러면 반전 매력이라는 키워드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소믈리에님이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기본으로 봤을 때 어떤 경험이 가장 반전 매력을 선사해 줬나요? 네,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트랜스버스로 이제 줄지어져 있는 이 지역 요소에 바람이 따라 들어오지만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7개의 지역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이걸 괜히 나눴을 리가 없습니다. 당연히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이 선을 따라서 들어가면 이 2번이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해안과 가장 인접한 산타 리타 힐이고요. 그 다음 바로 발라드 캐년, 로스 올리보스 그리고 해피 캐년 이 지역으로 들어가면 아주 작은 산능성이 이렇게 즐비하면서 일종의 분지와 구름을 만들어주면서 조금씩 더 온난한 기후를 형성해 줍니다. 여러분들이 1마일을 안쪽으로 걸어갈 때 그만큼 셀시어스가 1도씩 연간 기온이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 이쪽으로 갈수록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지역에서 만나보는 피노누아나 샤도네이와는 다르게 이 지역에서는 카베르네 쇼비뇽, 메를로 그리고 카베르네 프랑,
혹은 슈라 같은 품종들이 굉장히 발군의 생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화면에서 보셨던 그런 7 생산자들의 와인들은 바로 이 지역의 다양성을 아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그젬플로서 아주 완벽했고요. 저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 정말 다양성이 존재하는구나라는 거를 정말 잘 체험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사실 기대했던 거는 뭐 피노누아 같은 거였지만 의외의 청포도 품종이 있었어요. 이 미세기후가 형성이 되면서 저희가 되게 맛있게 테이스팅했던 와인이 있었는데 민주 소믈리님 오전에 또 산타바바라 마스터 클래스도 있었잖아요. 이따가 테이스팅 워커라운드 가시면 또 경험을 하실 수도 있는데 어떤 품종? 저는 사실 여러분들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화이트를 정말 좋아해요. 뭐 레드를 소믈리에지만 조금 굳이 뭐 프레퍼런스를 여쭤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제 화이트 바인데 사실 제가 좋아하는 품종 화이트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너무 놀랬던 게 저는 사실 론 지역의 뭐 루산 이런 것들을 사실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타 지역에서 이 루산을 마치 론의 그런 노블한 스타일의 와인처럼 구현한 와인들을 사실 많이 만나보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놀라웠던 게 이때 저희가 만났던 생산자 7분 중에 스톨프만이라고 하는 생산자가 올드 와인 루산으로 만든 2022년 라비온이라는 와인을 먹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왜냐면 퀄리티도 너무너무 훌륭했지만 이런 그 산미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는 가운데도 감칠맛이 아주 좋게 올라오면서 정말 이 정도면 정말 세계적인 수준의 루산이라고 말해도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끼리 막 엄청 고개를 끄덕끄덕했던 그런 경험이 납니다. 자,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파트는 이제 산타바바라는 이렇게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산타바바라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그런 차가운 기후가 만들어내는 와인의 좋은 구조감, 동시에 그 안에 아주 다양하게 존재하는 그 다양성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오전에 제가 마스터 클래스를 못 들었었는데 사실 이 짧은 시간 안에 산타바바라를 다 배운 것 같아서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산타바바라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부르고뉴 와인들을 많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제일 많이 하는 얘기들이 부르고뉴 와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이제 와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와인을 구매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산타바바라 지역의 샤도네이나 피노누아 그리고 뭐 시라 이런 포도 품종이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실제로 제가 하고 있는 와인바에서 손님들 또는 이제 동료들이 오게 되면 블라인드 테이스팅으로 산타바바라 지역의 샤도네이나 피노 그다음에 시라들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는데 사실 그들이 보여주는 그 코멘트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캘리포니아 와인들이 보여주는 캐릭터보다는 훨씬 더 섬세하고 산미와 신선함 여러 가지의 그런 복합미를 잘 보여주는 와인이라서 아주 좋은 대안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아마 테이스팅 부스에 가시면 여러 가지 생산자들의 산타바바라 와인들을 만나실 수 있을 테니까 그 자리에서 또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지역을 가볼게요. 파소로블스 라는 지역이죠. 아직 첫째 날인가요? 네. 네, 첫째 날 아주 그 힘든 여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 파소로블스 또는 파소로블레스 사실 발음이 어떤 게 정확한지 굉장히 좀 헷갈리고 그리고 이 지역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정하영 원장님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여전히 첫째 날이고요. 파소 로블레스라고 읽고 싶게 생겼어요. 스페인어식이기 때문에 뜻을 말씀을 드리자면 바로 와인과 아주 관련이 있는 오크 나무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서양 참나무의 길, 파소가 길, 로블레스가 바로 오크인데요. 현지에서는 이 스페인어식 발음보다는 현지 언어인 파소 로블스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캘리포니아를 공부할 때 샌프란시스코를 기점으로 그거보다 남쪽에 있으면 중부 해안 센트럴 코스트 지역이라고 부르고 샌프란시스코보다 위에 있으면 북부 해안 노스 코스트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파소 로블스는 가장 대표적인 중부 해안의 산지입니다. 저희가 영상을 보기 전에 그 1번 와인이 파스로블스 지역의 타블라스 크릭 와인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동안 와인을 시음해 보시고 영상을 같이 보시면 실제로 투어를 해보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처럼 또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Hello, yes, I am Jason Haas, second generation proprietor here at Tablas Creek Vineyard in beautiful Paso Robles, California. We are one of the pioneers of California's Rhone movement, co-founded by my family and by the Perrin family of Chateau de Beaucastel, Châteauneuf-du-Pape. We work with the traditional grapes of the Rhone Valley, doing blends of red and white Rhone varieties. We are also pioneers in organic and sustainable farming. We've been organic since our inception in 1989, biodynamic starting in 2010, and regenerative organic since 2018. If you're unfamiliar with regenerative organic, that is a combination of soil health focus, reduction in tillage so that your soils can be a repository for carbon dioxide, reduction in the use of shared resources, we're 100% solar powered, and largely dry farmed. And taken together, we feel like this is the best possible way to make really high quality grapes and still leave the resources for everyone else. 저희는 지금 파소로스의 가장 높은 곳에 와 있습니다. 다우 와이너리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되게 한국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까베르네 소비뇽 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파스로블스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아름다움이 와인에도 그대로 표현되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저도 오늘 여기서 두 가지에 놀랐는데 카베르네 쇼비뇽의 고퀄리티 와인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 됐던 것 같고, 여기 펼쳐진 이 시너리나 이런 게 뭔가 형언을 하기에도 힘들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것 같고, 저쪽으로 보실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공간을 즐기고 계시거든요. 와인이랑 이 공간이랑 같이 이제 시너지를 내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네, 영상 잘 시청하셨나요? 저희 와인을 마시면서 하니까 훨씬 더 현장감이 넘치는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특히 품종 측면에서 지금 강조했다시피 나파밸리는 가장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한 산지라면 파소로블스는 나파밸리에 뭔가 대응할 수 있는 가장 뜨고 있는 산지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잠깐 우리 다우비냐드에서 봤을 때 바로 카베르네 소비뇽에 집중을 하기 때문이죠. 샤르도네도 날 수 있고요. 그래서 가성비 나파 지역으로 뜨는 지역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 테이스팅은 안 하지만 다우비냐드 와인도 꼭 시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바로 론 품종을 정말 많이 키운다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가 마시고 있는 이 타블라스 크릭, 우리 혹시 GSM 블렌드로 외웠던 품종들 기억하시나요? 그것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르나슈, 시라, 무르베르드, 그리고 약간의 꾸노아즈라고 하는 품종까지 넣습니다. 화이트도 마찬가지예요. 루산, 마르산, 그리고 비오니에. 그래서 파소로블스를 기억하실 때는 나파에서 키우는 건 키우는구나. 그리고 론 품종을 키우는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우비냐드에서 저희 약간 영상에 아주 짧지만 보이는 그 멋진 구릉 보셨나요? 저희가 현지에 도착했을 때는 우리가 주차장에다가 차를 대고요. 그리고 셔틀버스가 우리를 데리러 와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대기하고 있다가 타고 올라가면요. 거기에 해발 고도가 무려 670m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파소로블스를 다 볼 수 있어요. 제가 갔던 와이너리들이 참 많은데 그중에 단연 가장 아름다운 곳 중 하나다라는 느낌이고요. 거기에 있는 식당도 음식이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약간 컬리너리 투어 그리고 와인 투어리즘 이런 데 정말 좋은 영향을 미치는 데기 때문에 저는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마시는 와이너리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저는 이 타블라스 크릭 비냐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우리가 봤던 이미지를 머리에 딱 새기시면 좋겠어요. 하늘이 맑고 양도 좀 다니고 있고요. 강아지도 뛰어놀고 있고 잔디밭도 있고요. 거기에 태양광 패널로 100%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바로 미국 최고의 친환경 와이너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럼 그런 걸로만 어필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한다면 샤또 드 보카스텔이라는 샤토네프 디 파프 산지의 가장 유명한 포도밭의 레가시를 그대로 캘리포니아로 가지고 와요. 어떻게? 포도나무를 잘라서 거기서 키우는 포도나무를 여기 캘리포니아에다 심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캘리포니아에 있지만 프랑스의 느낌도 같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와인을 맛볼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와인 테이스팅 해보실까요? 신동혁 소믈리에님, 이 와인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조금 놀랐던 게 사실 그 캘리포니아의 론 품종으로 만든 와인이 아주 진하고 좀 더 파워풀하면서도 알코올 도수도 많이 높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물론 이전에 이 생산자의 와인을 마셔본 적이 있지만 오늘 이 와인을 마셨을 때의 인상은 굉장히 깨끗하고 가볍고 신선함을 잘 강조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2019년 빈티지나 이런 최신에 릴리즈된 그런 와인들을 마실 때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 어리다 또는 와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드는데 오히려 프랑스 론 지역의 와인들보다 좀 더 접근성이 좋은 게 아주 큰 매력인 것 같고 조금 더 넓은 잔에서 살짝 온도를 낮춰가지고 한 2-30분 정도 브리딩해서 마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가벼운 샤키테리 종류라든지 아주 라이트한 미치랑 먹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고 이 와인 사실 보카스테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다들 좋아하실 만한 와인인데 가격도 아마 아주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또는 친구들하고 즐기기 굉장히 좋은 와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파소로블스 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이 론 지역에 대한 포도 품종에 대한 이해가 좀 더 있었던 지역이고 카베르네 소비뇽에 대한 경험은 아주 많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이 카베르네 소비뇽 특히 이제 카베르네 소비뇽 하면 나파 또는 소노마 지역의 카베르네 소비뇽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과 비교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와인을 보여주는 지역이기 때문에 뭐 오스틴이라든지 제일로라든지 아까 그 화면에 나왔던 이런 생산자들의 와인들이 아주 좋은 또 대안이라고 소믈리에로서 생각이 들고 영상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이 타블라스 크릭이 그 재생형 포도 농법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하던데 양윤주 소믈리에님이 이 부분을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투어 다니면서 그 카메라 감독님이 같이 동행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뒤에 나올 영상들도 굉장히 생생하게 담았는데 저희가 막 촬영 전문이 아니다 보니까 시차도 적응 안 되는데 막 인터뷰까지 진행을 했었는데요. 첫 방문 와이너리가 사실 타블라스 크릭이었어요. 나머지는 다 레스토랑에서 짧게 모임 만나고 했는데 첫 와이너리라서 저희가 기대를 했지만 사실 오늘 셀렉트된 와인도 그렇고 투어 내내 방문한 와이너리들이 저희가 가고 싶다고 신청한 와이너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중에 저희가 모두 다 가고 싶다고 한 게 타블라스 크릭이었고요. 아까 영상에서 제가 인터뷰를 직접 진행을 했었는데 제이슨 님이 이렇게 어디에 기대해서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세요? 되게 저는 대일 것 같았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뻔뻔하게 인터뷰 잘 하시더라고요. 네, 태양광 패널에 기대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던 겁니다. 굉장히 지금 미국 와인메이커도 그렇고 이렇게 지구 온난화를 넘어서 지금 이상기후 거의 열난화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포도나무가 가장 큰 영향을 직격으로 받기 때문에 이 리제너레이티브 비티컬처, 한국말로 하면 재생형 와인 이제 포도 재배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 와인 소비자들 굉장히 깐깐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환경을 보호하면서 하는지 토양도 무한한 자원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재생시켜가면서 이 유한한 것을 지켜가면서 하는지를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저희가 와인샵에 방문을 해도 마트에 가도 그런 인증 마크 같은 거를 보고 꼼꼼히 소비하는 소비자들 보았고 앞으로는 저희도 머지않은 미래에 그렇게 소비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많이 배운 곳이었습니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다음 지역은 저희가 이제 그 북쪽으로 쭉 올라가서 소노마 카운티 안에 있는 러시안 리버밸리. 아마 피노누아 샤도네이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접해봤을 만한 그런 지역이고 소노마 내에서도 가장 중요한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굉장히 좀 특별한 경험을 세 분이 하시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김민주 소믈리에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피노포럼이라고 혹시 일전에 들어보신 분 계시면 잘 안 보이지만 거수 한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배우신 분. 이게 굉장히 새로운 개념이에요. 사실 이거는 뭐 오피셜 그 리즌도 아니고요. 저같이 이렇게 소믈리에로 혹은 이제 와인 인더스트리 전문가로 일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런 게 진짜 좋잖아요.
남들은 못 누리는, 그렇지만 인더스트리에 있어서 사실 저는 이런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저는 제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많은데요. 이 피노 포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만족도를 봤던 경험입니다. 피노 포럼이 열리는 장소는 바로 러시아 리버밸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소노마 카운티 내에 존재하고 있는, 아주 정가운데 존재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사실 저는 이곳이 이견없는 미국의 최고의 피노 산지라고 생각합니다. 산타바바라에게는 비밀로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가, 백그라운드가 이제 설명이 이제 해드릴 텐데요. 이유는 아주 이제 지금 피노 포럼을 통해서 더 이렇게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 피노누아와 그리고 이제 러시안 리버밸리와의 이 역사는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조셉 스완 그리고 조 로키올리 같은 생산자들이 이 지역에 1970년도에 처음 피노누아를 식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약간 북단에서 시작을 해서 점차 아래로 내려가면서 굉장히 광활한 지역에 이제 피노누아가 식재가 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놀라울 정도로 저만 놀랍나? 아무튼 꼬뜨도르, 여러분들께서 너무 사랑에 맞지 않으셔서 쌈짓돈 모아가지고 사 드시는 이 버건디 와인 산지의 꼬뜨도르 산지의 크기와 사실 러시안 리버밸리의 산지의 크기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말인즉슨 결국에는 부르고뉴 안에 존재하는 그 다이버시티가 정확하게 러시안 리버밸리에서도 확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50년 동안 이렇게 생산을 해오면서 이 생산자들이 어떤 것들을 발견을 해요. 뭐냐면 이상하게 A에서 생산된 피노누아가 B에서 생산된 피노아 그 맛과 구조감과 뉘앙스가 다르네. 뭐지? 그러면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그런 것들이 점차 생산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백그라운드로 이제 되어 오다가 실질적으로 UC 데이비스의 이제 교수진들과 함께 실질적인 소일 인베스티게이션부터 시작해서 이 와인의 실질적인 이런 그런 컴파운드 테이스팅이나 이런 화학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서 영상을 이어보시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I'm Mari Jones. I'm the president of Emeritus Vineyards in Sebastopol, California, in Sonoma County. Our aim for Pinot Forum is really to bring somms and winemakers together to share education, to share our part of the world, our little part of wine country, and our passion for what we do every day with Pinot Noir. And really to share in the education and learn from each other more than anything, to build the relationships that span decades between winemakers and somms, and for everybody to come away with a new understanding of what we all do. So we focus on Pinot Noir only for this event because it is the most famous grape from our region, and it really is the backbone of most of our businesses. It is also a varietal that we've all fallen in love with, and that has so many different expressions, and it takes on the place and the people who grow it so much more than probably any other varietal. And so because of that, there's just so much to explore with Pinot Noir. We could do this for 5 weeks and still not run out of material. And unfortunately, we only have 2 days, but we really want to focus on Pinot Noir because there's just so much that goes into it and so much nuance that you can find with Pinot Noir. 피노 포럼 데이 1에 했던 Six Labels라는 그 세션에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흥이 좋았어요. 왜냐면 그 각각의 스타일의 와인들을 대표하는 생산자들이 그 자리에 와서
바로 그 테이스터들이랑 인터랙트해서 질문을 받고 바로 피드백 해주는 곳에서 이제 각각의 지역의 특징도 너무 현저하게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생산자의 피드백을 들으면서 서로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의 포인트를 보다 보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많은 거를 이제 네, 얻어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렇게 한 품종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클론을 보고 이 맛이 왜 다르고 이렇게 솔직히 피노사 하시는데 여러분들 한 3, 40만 원 쓰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판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만큼 팬덤이 두터운 품종이라는 걸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지역이 굉장한 미세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맵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제가 잠깐 또 일어나도 실례를 해도 괜찮을지 네. 자, 저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조금 집중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땅이 다 러시안 리버밸리예요. 근데 이 러시안 리버밸리를 Six Neighbors라는 이름으로 나누게 됩니다. Six Neighbors 공식 ABA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실질적으로 이걸 지리지 명칭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오해신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지역을 이렇게 나누었을 적엔 아까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이 괜히 심심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들 본 로마네와 지브리 샹베리땡의 차이를 인지하시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죠. 마찬가지로 죄송합니다. 포마흐와 볼레의 뉘앙스도 굉장히 다릅니다. 바로 이 지역 안에서도 이 6개의 산지가 구분이 되는데요.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르냐를 설명하려면 여러분들을 모시고 다시 피노 포럼으로 가서 이틀 동안 같이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아주 짧게 명료하게 그 아이디어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6개의 지역을 기준으로 보시다시피 이 그린밸리를 이제 여기 보실 텐데 이 태평양과 거리가 25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걸어 들어가면 이제 여기 그린밸리가 나오고 이 그린밸리를 구축해서 이 아래쪽에 형성되어 있는 세바스타프 그리고 이 가운데 리치를 형성하고 있는 조그만 산 능성인 이 라구나 리치 이 세 곳은 실질적으로 이 퍼시픽 오션의 바람의 기운을 가장 많이 받으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안개가 밀려 들어와서 낮에는 아침에는 머무르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이 지역을 훨씬 더 쿨하게 이제 만들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이 세 개의 차이는 너무너무 극명했기 때문에 제가 그 세션을 하는 피노 포럼 내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와 이건 진짜 본 로마네랑 샹볼 뮤즈니가 다른 것만큼이나 다르구나라는 느낌까지 받을 정도였으니까 가장을 조금 보태서 그리고 여기 보시는 라구나 리치를 넘어선 이 산타 로사를 기준으로 이스턴 힐 그리고 미들 리치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피노누아 식재가 먼저 이루어졌다고 했던 이 세 군데의 지역은 훨씬 더 이 인랜드에 상대적으로 속하면서 이쪽에서 열을 가득 담으면서 실질적으로 피노누아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러시안 리버밸리의 그 좀 더 전형적인 피노누아에 가까운 스타일을 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 두 가지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의 샘플은 세바스타폴 하나의 샘플은 미들리치에서 발췌를 해왔어요. 어떤 건지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2번과 3번의 와인을 지금 한 10초 괜찮으시겠어요? 10초 동안 테이스팅 하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굉장히 이제 긴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을 이제 빼고 이제 설명을 하자니 굉장히 내용이 적어지긴 하지만 여러분들 이미 와인을 너무 사랑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전하고자 하는 그 뉘앙스를 이미 다 캐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번과 3번 와인 중에 어떤 것이 조금 더 쿨하고 그리고 약간의 그런 허벌 뉘앙스가 느껴지고 베리의 컨디션이 조금 더 쿡트된 느낌이라기보다는 살짝 더 타르트하다라고 느끼는 게 혹시 2번이실까요? 3번이실까요? 한번 거수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이 좀 더 그러하다. 손 들어주세요. 안 드시는 분들은 있으시면 안 되세요. 3번이 그러하다. 저 용자들. 테이스팅을 좀 더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 번째 와인도 약간 줄기 침룡에서 오는 그런 그 텐션과 이렇게 약간의 그런 허벌한 뉘앙스가 없는 와인은 아니에요. 워낙 잘 만든 라미 와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이번에 뭐 디켄터에서 화이트에서는 1등 상까지 받았던 그런 생산자이긴 한데요. 이쪽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훨씬 좀 더 그 태닌과 공존하는 바디감이 좀 더 볼드하고 전반적으로 팔렛을 누르는 강도도 조금은 더 웨이티하다라는 말에 다들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세바스타폴에서 온 이 와인은 이미 코에서도 약간의 허브티 혹은 덜 익은 블랙베리 같은 것들이 잠깐 혼재하면서 와인에 약간의 텐션 같은 것들을 좀 주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 피노포럼에서 경험하면서 이 스타일의 와인들, 이 세바스타폴 와인들이 굉장히 사랑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뭔가 저한테 그 자꾸 부르고뉴랑 비교해서 미안하지만 부르고뉴의 뉘앙스도 살짝 주고 저는 이렇게 산미가 끝까지 이어지는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좀 더 그런 스타일에 부합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가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보는 굉장히 티피컬한 스타일의 사실 피노누아는 러시안 리버 밸리의 오텐틱한 스타일은 이 3번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 피노포럼에서 느꼈던 아주 단편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거긴 하지만 이 차이점을 지금 한번 느끼시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왔구나 하고 한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솔직하게 이 지역도 사실 빈티지의 영향이 아주 없다고 볼 수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투어를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도 빈티지가 확연하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와인에서의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는 사실 전반적으로 21년 빈티지가 훨씬 더 좋았던 해로 기억이 되고 있거든요. 밸런스 면에서나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사실 그 빈티지로 인한 어떠한 와인의 완성도에 어떤 느낌을 줬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이런 그런 기후 그 세부 국소 기후에서 오는 뉘앙스만 좀 감지를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약 8일 정도를 투어를 하면서 이틀 반이나 함께 했던 게 바로 이 피노포럼 캠프였어요. 그리고 이 지역을 넘어서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는데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러시안 리버밸리를 떠나서 서울에서 피노 캠프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약 100분 정도가 함께 해주셨고 그때는 좀 전문가 위주로 많이 참석을 하셨는데 올해도 아마 연말쯤에 개최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참석한 피노포럼은 매년 2013년부터 계속 꾸준히 열리고 있고요. 현지에 있는 미국 소믈리에들이나 이제 수입사분들 위주로 원래 초청을 했었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아시아에서는 초청을 받아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좀 재밌는 사진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이 캠프가 전통이 깊다 보니까 항상 마지막 날 밤 파티에 이런 커스튬 파티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를 컨셉을 한 토가 파티라는 걸 처음으로 해봤는데 큰 약간 커튼 같은 천을 옷처럼 만들어 입고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협회에서 준비해준 천을 막 어떻게 입고 막 갔었는데 사실 러시안 리버밸리는 제가 강렬하게 기억에 남은 거는 너무 추웠다는 거예요. 정말 추웠고요. 밤에 입김이 나고 호텔에 저희가 2박을 함께 합숙을 하는 정도로 해서 60명 정도가 같이 계속 이동을 했는데요. 호텔에서 수건이랑 수건 다 챙겨서 이 토가 파티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사진 청기누설이라고 제가 아무한테도 안 보여드렸는데 여러분도 오늘 또 보시고 아까 사진 찍으신 분 제가 봤는데 삭제 부탁드리겠습니다. 라이브로만 보시는 걸로. 그래서 다음 주 넘어가기 전에 또 그 캘리포니아 와인 협회 인스타그램하고 유튜브 많이 팔로우 해주시면 이 청기누설 사진 더 많이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당분간 인스타그램에서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러시안 리버밸리를
이제 지나서 소노마 카운티 지역, 러시안 리버밸리가 속해 있는 카운티 중에 하나죠. 사실 소노마 카운티 같은 경우는 그 와인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아주 어려웠던 지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많이 알려진 서부 쪽에 그 피노와 샤도네이가 나오는 지역들도 있지만 사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진판델, 뭐 카베르네 소비뇽, 멀롯 이렇게 각각의 지역마다 다른 스타일의 다른 포도 품종을 보여주는 그런 지역이라서 사실 이 AV를 외우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웠었고 각각의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도 어려운 부분이었는데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네, 저희 그 와인 강의계 일타 강사인 정하영 원장님께서 이 소노마 지역을 아주 쉽고 간단하게 쏙쏙 들어올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소노마 공부할 때 항상 지도를 저희가 보자고 하잖아요. 근데 지도를 보면서 저 AVA를 막 외우는 거는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린 지도를 보고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륙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가, 바다 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가예요. 소노마는 방대하기 때문에 바다 쪽에 붙어있는 우리가 방금 민주솜님과 함께 알아본 러시안 리버밸리 그리고 코스트 쪽으로 아주 길게 뻗어 있는 소노마 코스트 이 두 개는 바다와 굉장히 가까운 걸 눈치챌 수가 있어요. 바다는 북극에서 나오는 해류로 되게 차가운 해류가 오기 때문에 저기서 안개를 만들어냅니다. 땅의 뜨거운 열기와 그 온도차로 인해서 안개가 포도밭에 계속 끼게 되고요. 그게 끼게 되면 나쁜 것이 아니라 약간 쿨링을 해주는 거죠. 포도밭이 너무 뜨거워지지 않게. 정말 더운 날에 그 안에 있는 포도, 특히 적포도의 안에 온도를 측정해 보면 70도까지 올라갈 때가 있어요. 마치 새까만 차를 이렇게 안에 문 열었을 때 쪄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렇게 되게 되면 산도가 미친 듯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좋은 와인을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쿨링을 도입할 수 있는 두 가지 AVA, 두 개만 외울게요. 소노마 코스트와 러시안 리버밸리는 우리가 보통 산미를 좋아하는 피노누아와 그리고 샤르도네를 만듭니다. 반면에 안쪽 깊숙이 들어갈게요. 위에서 약간 깊숙이 있는 두 개의 AVA. 저는 궁둥이가 무거워서 귀찮아서 일어나지 않을게요. 드라이 크릭이랑 알렉산더 밸리 찾으셨나요? 이 두 개는 열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진판델 그리고 카베르네 소비뇽이 주로 자랍니다. 조금 더 뜨거운 열기로 키워야 돼요. 지금 영상을 볼 때마다 저를 찾으시는 분들은 쟤는 왜 이렇게 맨날 모자를 쓰고 이렇게 뭘 자꾸 뒤집어 쓰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바로 피노누아 같은 여자예요. 왜냐하면 햇빛 알러지가 있어요. 햇빛을 너무 많이 받으면 타버리고 빨갛게 익어버립니다. 피노누아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깊숙한 곳에 들어가 버리면 타버리고 햇빛에 되게 상해를 많이 입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노마를 이해하는 방식 혹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캘리포니아 전체를 그리고 우리가 방금 배웠던 러시아 리버밸리에도 대입을 해보면 앞에 나와 있었던 그린밸리와 세바스토폴 힐이 조금 더 서늘하다는 걸 와인에서도 느껴지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캘리포니아는 바다와 얼마나 가까운가 그리고 얼마나 먼가 내륙 쪽인가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영상을 보도록 할 텐데요. 시간이 없었던 관계로 소노마에서는 단 한 곳의 와이너리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함께 갔었던 프란시스 코폴라 와이너리 영상을 한번 보실게요.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저기가 와이너리예요, 워터파크예요, 아니면 영화관이에요? 알 수가 없죠. 저기는 저 동네에서도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휴양지예요. 가서 와인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수영장 갔다가 그리고 영화 관련된 것. 프란시스 코폴라는 다 아시죠? 대부, 갓파더를 만든 정말 유명한 영화 감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컨셉 자체가 굉장히 영화, 문화, 예술 거기에 어우러지는 와인이 나오는 그런 산지입니다.
와이너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실 와인도 혹시 나중에 꼭 보틀 사진을 찍으시길 바랄게요. 여기 보시면은 누가 봐도 뭔가 필름 같은 느낌이 들죠. 이거를 조이 트로프트라고 해요. 예전에 이 병을 계속 돌리잖아요. 그럼 마치 여기 있는 여자가 줄넘기 하는 게 시연이 되는 느낌으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와인병 가져가서 열심히 굴려보면 볼 수 있어요. 엄청 빨리 돌려야 되긴 해요. 근데 볼 수 있어요.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을 저희가 한번 선정을 해봤고요. 이 와인의 이름도 다이렉터스 컷이에요. 그죠? 가장 감독이 원하는 방식으로 편집을 했을 때 우리가 붙이는 이름이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소노마 코스트 AVA에서 났어요. 그죠? 그래서 조금 산미가 유지되고 샤르도네의 정석적인 모습을 가장 잘 담고 있는 와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테이스팅 해볼까요? 아까 민주손님이 10초 주시더라고요. 10초 저도 드릴게요. 이건 5초 아닌가요? 저희가 투어 내내 사실 화이트 와인 자체가 귀했어요. 초반에 시작했던 산타바바라 제외하고는 이제 러시안 리버 밸리 가서도 피노 포럼에 참여했기 때문에 거의 계속 레드 와인을 마셨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꼭 화이트를 하나 넣어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준비한 유일한 화이트 와인이고, 이 코폴라에서 저희가 방문한 데가 사실 와이너리가 2개가 있는데 와인만 하는 와이너리 아니고 저희는 어뮤즈먼트 파크라는 데를 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의 아이들이 맨 처음 방문하게 되는 와이너리로 기억이 되고 싶다고 하고, 어릴 때 그 엄마 아빠는 나 수영할 때 마시고 있는 저 와인 뭘까? 나도 마셔보고 싶다. 처음으로 향을 맡아본 와인 해서 언젠가 어른이 되면 제일 먼저 소비하는 와인이 코폴라라고 합니다. 조기 교육이 중요하니까요. 네, 신동혁 소믈리에님 와인 맛이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 와인을 오늘 처음 마셔봤고, 전형적인 캘리포니아 와인의 캐릭터들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뒤에서 아주 프레시함을 주고 있는 그 산미, 그 다음에 약간의 미네랄리티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와인이 가지고 있는 조금 스윗한 그런 과실의 캐릭터들이 초보자들이 마셨을 때 너무 좋고,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봤던 그런 테라스 같은 곳에서 아이들과 함께 진짜 그 아이들이 노는 거를 바라보면서 마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친근하고 너무 부담스럽지 않은 그런 스타일의 와인이면서도, 사실 이런 와인들이 한두 잔 마시다 보면은 굉장히 좀 질릴 수가 있어요. 와인이 가지고 있는 산미의 부족함이나 신선함의 결여, 이런 것 때문에 좀 어려울 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주 절묘하게 잘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와인이 정말 그 어릴 때 이 부모들이 마시던 그 와인을 성인이 돼서 마셨을 때도 굉장히 또 전 세대 부모와 아이의 세대를 다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와인이라는 생각도 너무 들고, 레이블도 굉장히 예뻐서 개인적으로 한 병 사고 싶을 만한 그런 와인입니다. 네. 와인이 너무 맛있기도 한데 사실 오늘 화이트를 넣고 우리가 그 다음에 스파클링을 먹을 거라서 좋은 스텝으로 결정을 했지만, 제가 이 와인을 고를 때 마지막까지 손에 쥐고 있었던 품종은 바로 진판델이었어요. 사실 소노마 하면 올드바인 진판델도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소노마에서 가장 유명한 와인 먹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진판델도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굉장히 진득한 느낌의 뭔가 딸기잼 같은 그런 뉘앙스 때문에 사실은 입문자용으로 먹기에 가장 좋은 레드 품종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주 쏙쏙 들어오는 내용 고맙습니다. 소노마 같은 경우는 제가 예전에 이제 미국에서 근무하고 지낼 때 사실 여러 번 방문했던 와인 산지예요. 너무나도 가고 싶었던 곳인데 기회가 달 때마다 사실 방문했었고, 제가 느꼈던 이 소노마 지역은 사실 나파밸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지만 소노마의 장점은 굉장히 자연 친화적이었어요. 많은 와이너리들이 재생형 또는 그런 환경을 생각하면서 와인을 만들고, 실제로 뭐 비오디나믹 생산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뭐 동물들을 같이 키우면서 농축산업, 그리고 뭐 채소, 과일들을 기르는 그런 와이너리들이 아주 많았었어요. 그래서 사실 농부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동시에 그 안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잘 만들어진 귀한 와인들이 나오는 지역이라서 아주 인상적이었고, 국내 소비자들이 사실 아주 좋아할 만한 와인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품종이 굳이 샤르도네 99.8%입니다. 그러게요. 99.8%는 보통 이제 뭔가 부족했나 보죠, 그죠? 그럴 때 넣고 싶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렇게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0.2%가 뭔지? 0.2%의 비밀을 찾아볼까요? 저는 비오니에 찍어보겠습니다. 저도 비오니에 생각했어요. 만약에 되게 아로마티컬리 화사하니까 그냥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진짜 이 같은 이제 뭐 나파 소노마 캘리포니아 내부에 있지만 그 와이너리마다 사이즈도 철학도 양조 방식도 그 되게 형형 색깔이 다른 것처럼 너무너무 다들 달라서 그것을 보는 재미가 정말 저에게는 정말 큰 것들이었거든요. 맞아요. 사실 그 법적인 그 규율, 그 양의 퍼센테이지만 지키면 어떤 한 품종을 쓰는 거에 대한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근데 제가 느끼는 이런 소수점에 대한 알코올 또는 이 포도 품종은 그 각각 생산자의 그 성향인 것 같아요. 좀 더 아마 이분은 굉장히 극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75%만 써도 사실은 그 품종 이름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게 되면 사실 EU 법을 어기거든요. EU는 85%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수출용 할 때는 좀 더 퍼센티지를 올리고 국내용을 할 때는 조금 내리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긴 합니다. 0.02%의 비밀을 찾아냈는데요. 비오니랑 상당히 비슷하긴 하지만 제 생각에 비오니가 들어오면 원래 막 훨씬 더 멜론 같은 향이 나잖아요. 베르멘티노가 들어갔네요. 네, 베르멘티노. 저희도 가서 못 봤는데 너무. 근데 재밌었어요. 베르멘티노도 굉장히 아로마틱한 품종이라서 한번 제가 맞춘 걸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은 맞췄으니까. 그 소노마 다음에 저희가 방문할 지역은 멘도치노입니다. 소노마에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있는 이 지역이 이제 멘도치노 카운티고, 아마 국내에서는 조금 덜 알려진 지역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거의 처음 아니면 가장 제가 방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곳을 방문했었거든요. 멘도치노를. 너무 서늘하고 그 추운 기후였어요. 사실 캘리포니아가 보여주는 따뜻한 햇살, 그 다음에 더운 기후랑은 정반대로 굉장히 서늘하고 계곡도 많고, 그 다음에 운전하고 갈 때도 아주 꼬불꼬불한 길을 따라서 많이 갔는데 아마 세 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윤주 소믈리에님이 어떠셨는지 엄청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이제 멘도치노부터 제가 소개할 지역들은 제 드레스 코드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 혼자 드레스 코드를 전달 못 받은 거 아니냐 싶으시겠죠. 왜 혼자 시커멓게 입고 있는지. 사실 미팅할 때 화이트 앤 블랙으로 가자고 제가 아이디어를 냈었는데요. 이렇게 업계 분들이시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작년 여름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이 투어를 갔는데요. 사실 지금 임신 중이에요. 그래서 8개월 차라 배가 많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얀 셔츠가 맞질 않더라고요. 그 단추가 트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제 양해를 구하고 입어도 된다고 하셔서 왔는데 다들 하얀 옷이 이렇게 있으실 줄 몰랐고, 아무튼 그래서 이 청량감 있는 푸른색 셔츠를 연상시키는 스파클링과 함께 나머지는 이제 진한 풀바디 레드와인을 테이스팅하겠습니다. 저희가 원래는 투어 일정이 2주 정도로 상당히 길었는데요. 여기 저희 괜히 바쁜 분들 3명이 있었고, 저도 신혼 때 갑자기 그 신혼여행을 일주일로 줄이고 간 게 이 투어였기 때문에 저희 투어가 2주짜리를 갑자기 확 줄인 게 바로 이 지역 때문이었어요.
가장 북쪽에 있는 캘리포니아 산지 멘도치노인데요. 저희도 멘도치노 와인을 테이스팅을 할 기회가 많지 않고 국내에서 이 지역이 책에서 봤을 때는 정말 험난하고 자연이 그 자체다라고 했기 때문에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노마에서 이제 코폴라에서 출발을 하면서 저희가 꽤 큰 한 12인용 큰 투어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되게 멀미도 안 나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딱 벨트를 매는 순간 너 멀미약도 챙겼어? 라고 갑자기 코폴라에서 물어보는 거여서 잘못 들었나 했어요. 그래서 오케이 굿바이 이러고서는 딱 시작하자마자 1시간 반 동안 저희 모두 멀미에 시달리고 딱 도착한 곳이 멘도치노입니다. 그만큼 아주 큰 산맥을 구불구불 계속 갔어야 했던 곳이고요. 이곳은 또 유기농의 이제 메이킹의 선구자들이 많이 있고 전파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영상 한번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The rotor style is that they add a still wine into the base wine. And when I first heard that, it's like cheating, just blending. But when you think about they farm Pinot Noir differently to make into this blend, you're really wanting to capture all of that floral, that perfume, and you can have it a little riper than what you're picking for the sparkling. Hi, my name is Sebastian Donoso. I'm the senior winemaker at Bonterra Organic Estates. My primary focus is making wines under the state collection labels and also the single vineyard wines. 본테라 와이너리가 지속 가능성과 유기농으로 상당히 유명하잖아요. 그걸 왜 이렇게까지 집중하는지, 그리고 유기농 포도로 와인을 만들면 맛에 영향이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So to answer your first question, why it's important for Bonterra Organic Estates to source sustainable grapes and organic grapes, etc. It is because it's embedded in our culture. The Fetzer family had been doing it since 1987, even before organic was a thing or had any legal connotations. So it really was part of the culture here. As Bonterra started growing, that culture has stayed with us. We farm 850 acres of organic certified vineyards in inland Mendocino County, and then we source throughout all of California organic grapes, of course, certified organic grapes for our Bonterra main line. We use our own grapes for the state collection and the single vineyard. So again, it comes back to the fact that it's embedded in our culture. This is the way it's always been at our company, to farm sustainably, whether it's organic, biodynamically, or regenerative organic, as we do today. Even on the conventional SKUs that we do have, to source grapes that are sustainably certified, whether it's Lodi rules, for example, or any other entity. So it's really, really important as a company that we focus on sustainability, not only on the grape growing side, but also on the other aspects of the company. The social aspect is very important. Our contribution to carbon emissions is very important. So aside from being certified organic, we also are B Corp certified, which is extremely important. I mean, that puts us at a level of transparency that is extremely important to our company. To answer the second question, the flavor profile doesn't really get affected by the fact that these grapes are organic certified. The winemaking, there's no incidence of flavors from a winemaking point of view. They are made with organic grapes. The facility is certified organic and the winemaking is organic, but we do add sulfite. So our wines have really good longevity. They can age well, they're fresh, they're sound. We export to many different countries around the world, so we have to, and we make over 500,000 cases of wine. So therefore we have to make sure that our wines have a very high level of consistency year after year, also that they're very sound products.
from beginning to end. 네, 멘도치노가 저희가 투어 중에 거의 후반부로 시작됐던 이제 지역이고 저희가 딱 1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도착한 곳이 이제 샴페인의 명가 로드레가 이 멘도치노에서 똑같이 자리를 잡고 정말 샹파뉴 스타일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로드레 에스테이트를 방문했는데요. 테이스팅으로 바로 여러분들도 만나보겠습니다. 사실 이 와인 좀 가격이 나가고 오늘 주제에 어쩌면 조금 벗어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꼭 소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5번 잔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아마 오늘 그랜드 테이스팅까지 갔다 오시면 언젠가 나 이 와이너리 투어 가보고 싶다 느끼실 텐데 이런 텐션으로 미국 못 가세요. 거기 사람들은 엄청 하이 텐션이라서 이 텐션으로는 다들 입국도 못해요. 그러니까 다 잔 들고 다 옆 사람이랑 이렇게 잔도 쨍하면서 치얼스 하겠습니다. 치얼스. 멘도치노 카운티 중에서도 앤더슨 밸리라는 곳에서 생산이 됐고요. 샤르도네와 피노누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느꼈던 유일하게 일교차를 느꼈던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패널 중에 인간 피노누아 딱 그 정하영 원장님이 겉에 이제 셔츠를 벗으면 아 피노누아 여기 산지구나를 느낄 수 있고 셔츠가 입혀지면 아 이제 피노누아 없는 데구나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아 드셔보세요 정말. 이게 저희는 솔직히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샴페인이랑 맛 똑같다라고 해서 마셔보면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샹파뉴 생산자들이 그대로 와서 때로와도 확인을 하고 만드는 방법도 동일해요. 그래서 로드레 샴페인하고 만드는 게 동일하고 품종 사양도 똑같기 때문에 정말 놀라운 퀄리티. 오늘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도 테이스팅을 했는데 산미가 정말 좋죠. 네, 저는 이 와인을 투어 전에 이미 저희 선배이신 신동혁 소믈리에님께서 추천을 해주신 적이 있어서 맛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놀랐어요. 근데 그때 추천해주신 건 좀 다른 끼배이긴 했는데 선배님 여전히 맛있나요? 네, 너무 맛있어요. 사실 저는 아주 갈증이 났었는데 갈증이 해소될 정도로 아주 좋았고 개인적으로 캘리포니아에 있는 스파클링 생산자, 그러니까 태탱저, 그다음에 모에샹동 이런 생산자들도 와이너리를 가지고 있지만 가장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생산자는 로도레 에스테이트예요. 방문한 적도 있고 오늘 드셨던 큐베 말고도 에르미따주라는 상위 큐베가 있는데 그 큐베는 사실 이제 이 로도레 에스테이트가 크리스탈로 아주 유명하잖아요. 소비자들이 아주 좋아하는 그 와인인데 크리스탈보다 저는 그 와인이 훨씬 더 좋았었어요. 그 정도로 캘리포니아 와인이 주는 스파클링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그냥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아주 잘 만들어진 샴페인 방식으로 만들어진 와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와인도 지금 보여주는 그런 브리오시라든지 약간의 그런 너트 견과류 과실 그리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산미와 미네랄의 밸런스가 아주 좋아서 사실 한 잔 마시고 또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던 그런 스파클링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멘도치노 와인은 레드 와인으로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 내륙 저희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본테라라는 와이너리의 와인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제일 상위 등급의 싱글 빈야드 와인 더 맥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와인 셀렉트는 저희가 방문했던 와이너리 중에 가장 시간을 오래 체류했던 와이너리이기도 하고 제 사심이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2017년부터 브랜드 앰버서더로 활동하고 있는 칠레의 비냐 콘차이토로가 미국에 유일하게 소유하고 있는 와이너리인데요. 이제 프랑스어로 본테라는 좋은 땅이라는 뜻이고요. 이곳에서 이미 와인을 만들고 있던 페쩌라는 가문을 그대로 콘차이토로가 인수를 해서 이제 시설 투자 같은 것만 하고 서포트만 하는 역할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넘버원 유기농 포도로 만든 와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워낙 유기농법, 바이오다이나믹 이런 게 좀 소비자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고 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마케팅으로 내세우진 않지만 저희가 테이스팅할 6번 와인 더 맥랩은 싱글 빈야드로서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으로 생산한 와인은 맞습니다. 함께 테이스팅 해보겠습니다. 저는
15초 정도 쓸게요. 지금 같이 잔을 눕혀서 보시면 지금 좀 어두우니까 불 한 번만 켜주시겠어요? 네. 잔을 눕혀서 보시면 아직 좀 어린 듯한 보랏빛 컬러와 함께 붉은 컬러를 보실 수 있는데요. 그만큼 포텐셜이 상당히 높은 멘도치노의 좀 고퀄리티 레드 와인입니다. 그래서 향도 맡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호텔 글라스를 지금 깨끗하게 오전에 닦았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 코팅 스월링 해주시면 더 풍부한 향 맡으실 수 있고요. 사용한 포도 품종은 까베르네 소비뇽 80%와 오늘 유일하게 뿌띠시라가 20% 들어갔습니다. 시라 포도랑 전혀 DNA적으로도 겹치지 않지만 이런 묵직한 약간 진판델스러운 좀 블루베리 잼 같은 향, 말린 무화과 같은 향이 매력적인 포도 품종입니다. 이 라벨마다 싱글 빈야드는 동그랗게 들어가 있는 원형에 이 빈야드를 상징하는 것들을 사진에 넣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테이스팅하는 맥랩 같은 경우는 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요. 좀 특별합니다. 저희가 와이너리 방문했을 때도 곳곳에 액자에도 그렇고 잠깐 나오는 영상에도 양떼들이 막 뛰어노는 거 볼 수 있었는데 저희가 혹시 양떼를 좀 볼 수 있을까 싶어서 와이너리를 이제 기웃거렸어요. 근데 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근처에 있는 목장에서 1년에 3번 정도 양떼들을 불러요. 300마리 정도를 불러서 풀어놓고 회식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먹어라 해서 나쁜 것들을 먹어치우고 잡초 같은 것도 좀 먹어주고 그리고 걔네가 좀 무겁거든요. 그래서 좀 발로 밟아주면서 이제 재생형 아까 뭐 비티컬처도 해주고 그래서 땅이 한번 뒤집어지면서 미생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해주고요. 테이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안을 꽉 채워주는 풀바디지만 끝에서 기분 좋은 산도 그리고 약간 스파이시함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7, 8번에 다가오는 나파카쇼랑은 좀 다른 느낌을 받을 텐데요. 이 산도를 잘 기억해 주시고 이런 플로럴 노트, 되게 꽃향기, 장미향 같은 게 많이 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농법으로 와인을 만들었을 때 좀 발향도가 좀 남다르다라는 거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맛있어요. 굉장히 입안에서 편안함과 그다음 과일의 그런 풍만한 그런 풍미를 또 느낄 수도 있고 카베르네가 주는 그 강건함보다는 오히려 조금 더 편안함이 매력적이었던 것 같아요. 이 멘도치노 같은 경우 사실 이제 카베르네 소비뇽도 있지만 피노누아 시라 그리고 샤도네이가 많이 자라고 실제로 소노마에 있는 많은 생산자들이 멘도치노에 있는 포도밭을 소유하거나 거기서 과일을 사서 와인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만큼 아주 좋은 퀄리티의 그런 샤도네 피노누아가 자란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실제로 마셔봤을 때도 뭐 리토라이라든지 아니면 페이라든지 이런 생산자들이 굉장히 좋은 퀄리티의 와인을 만드는 거를 경험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또 재미있었던 일들이 좀 있으셨죠? 네, 사진 요거는 좀 행복했던 기억. 이렇게 맛있게 낮에는 진짜 더워요. 그래서 지금 종하영 원장님 옷 꽁꽁 입고 계시죠? 저기선 잠깐 벗으셨네요. 낮에는 진짜 더워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게 얼굴에 이렇게 라이터 켜고 있는 것처럼 바로 바짝대는 것처럼 정말 뜨겁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영상이나 사진 찍을 때만 잠깐 웃고 금방 거의 찡그리고 있었던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지금 엄청 높은 나무에 저 밑에 조그만 사람이 저거든요. 저는 태어나서 저렇게 큰 나무를 본 적이 없어요. 거의 오크 만드는 참나무 오크가 한 100년 정도 되면 저 정도 된다고 저도 이론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 멘도치노라는 곳이 그냥 자연 그 자체라서 저희가 1박을 했던 곳이 산장이었는데요. 이 뒤에 들어가면 숙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 앤더슨 밸리 생산자들하고 또 저녁을 늦게까지 먹고 이분들이 되게 고충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대통령이 그때는 누가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누가 되냐에 따라서 멘도치노 와인이 국내에 내수 시장에 깔리느냐 안 깔리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하면서 저희가 회의를 같이 했어요. 한국 시장에선 좋을 것 같다 해서 한국에서 멘도치노 와인을 오히려 많이 마실 수 있고 찾아볼 수 있거든요. 너무 행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늦게 도착을 했는데 제가 숙소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도시 촌놈이어가지고. 그래서 그 민주 언니 저랑 이제 되게 그 숙소가 무서웠던 기억을 얘기를
그러니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약간 대자연의 정중앙에 계시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약간 경험해보지 못한 숙소다 보니까 처음엔 설레었어요. 근데 막상 밤에 들어가가지고 누워 자자니 내일 아침에 제가 없어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계속 윤주솜에게 카톡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사실 멘도치노는 제가 조금 언급드리고 싶었던 게 사실 저는 굉장히 애정해요. 왜냐하면은 저도 소믈리에로서 나파나 소노마에 비해서 경험치는 현저히 작지만 저는 멘도치노 와인에서 한 번도 실패를 해본 적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만족감을 느꼈던 그런 산지라고 저는 좀 단언컨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 기후가 주는 기후가 주는 그 특징과 그 작은 산지 안에서도 굉장한 다양함이 있고 그런 것들이 와인에 여실하게 느껴지는데 그게 굉장히 미네랄과 산미의 선으로 잘 표현이 되면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치저인 산지라서 지금도 굉장히 기억이 나고 지금 소개는 안 됐지만 매기혹이라고 해서 피노누아를 진짜 잘 만드는 생산자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셨다가 매기혹입니다. 매기혹. 매기혹. 네. 그래서 뭐 마트나 혹은 백화점 등지에서 만약에 보시게 된다면 꼭 한번 트라이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런 침용이나 이런 과정이 그 스킨 그 홀 클러스터를 같이 해가지고 훨씬 더 약간 세이보리한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서 와인의 많은 컴플렉시티를 이제 전가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요약하겠습니다. 마지막 지역 넘어가기 전에 사실 한 개 더. 저희 테이스팅의 또 5번 미국의 샴페인 로드레 에스테이트의 모습인데요. 좀 특이한 집 건축물에 살고 계시는 우리 정하영 원장님이 건축물 어떠셨나요? 제가 뭐 건축가의 아내로서 건축을 평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와이너리 갔을 때 샴페인을 여기다가 옮겨놨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제가 사실 저희가 콜텟을 처음으로 테이스팅한 거는 런던에서였어요. 그래서 루이 레데레랑 콜텟을 비교 테이스팅하는 거를 이제 런던의 그 디플로마 스파클링 와인 배울 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이제 양조가가 오히려 멘도시노가 훨씬 사과산이 많이 남아서 오히려 약간 거기에 도사주를 좀 함량을 높여서 밸런스 맞춰야 되는 게 더 까다롭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샴페인이 압도적으로 산도가 높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것도 아니라는 점도 굉장히 흥미로웠던 포인트라서 여러분들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지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일 익숙한 나파밸리이고 저한테는 사실 제2의 고향 같은 곳이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한 4년 정도 살았는데 나파에서 1년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처음에 나파에 도착했을 때 한 달 정도 지나고 와일드파이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대로 대피하고 정말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나 하는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매년 이런 지진 또는 산불 이런 걸로 아주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지만 사실 캘리포니아 와인을 통틀어서 이 나파밸리의 와인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이런 캘리포니아의 와인의 위상이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캘리포니아 와인의 프리미엄 시장을 개척한 지역이기도 하고 그리고 파리의 심판이라는 아주 큰 사건으로 인해서 국제 무대에 많이 알려진 지역인데 이 지역은 양윤주 소믈리에가 소개해 주겠습니다. 오늘 풀바디를 맡고 있는 또 저입니다. 이제 인디언어로 나파밸리는 풍요의 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유명하지만 캘리포니아 전체 생산량 중 약 4%밖에 차지를 안 하는 의외의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인기를 보여주듯이 판매량은 전체 20%나 보여주고 있는 곳인데요. 제가 이제 투어 중에 가장 놀랬던 거는 파리의 심판에서 화이트 와인에서 1등을 했던 샤또 몬텔레나를 저희가 방문을 했었는데 샤또 몬텔레나가 워낙 이제 좀 고급 와인이다 보니까 저희한테 대접을 잘해주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몬텔레나가 소비가 되는 곳이 한국이래요. 그래서 한국인이 오면은 귀빈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라서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가면은 몬텔레나 가면 상당히 좋은 경험 하실 수 있고 또 거기에서만 살 수 있는 와인들이 있어서 저도 좀 몇 병 사왔는데 한 번쯤 봐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만나보면서 테이스팅 하겠습니다.
나파에서 최초 한인 여성 와인 메이커로 활동하고 있는 세실 박입니다. 와인포니아라는 컴퍼니를 통해서 와인 컨설팅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노바테스 제 와인 브랜드를 통해서 와인 메이킹과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그 와인을 계속 만들기 시작한 건 2007이에요. 그래서 한 17년째 지금 와인을 만들고 있는데 2014년에 제 와인 브랜드 이노바테스를 런칭했고요. 나파의 Entrepreneur Spirit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제 조금 혁신적인, 조금 남들이 하지 않은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노바테스 와인 메인 품종으로는요, 스파클링 비오니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오니에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하고 그다음 비오니에 와인, 그리고 레드 블렌드, 쿠베예요. 그리고 캐버넷 서비뇽이 메인이고 지금 캐버넷 프랑, 징판델, 피노누아르는 매년 조금씩 어떤 버라이티가 될지 모르지만 엑스트라 브랜드가 있어요. 엑스트라 버라이티. I started making wine, I was in my 20s, and I've been really lucky to work for a variety of different wineries in sparkling wine and here in Napa Valley. And the common thread for all of my work experience has really been in organic farming. And we're lucky enough to be able to do that here on our Gallica property. So really, it's all from the land. It really has to do with having beautiful fruit that comes from the vineyard and gets translated into wine that we're lucky enough to be able to bottle. So we're standing in Gallica Old Vine Petite Syrah, so you're seeing a little slice of California history. There's not a lot planted in Napa Valley. Less than 2% of the fruit that we grow here is Petite Syrah. And these vines are planted about circa 1953. And obviously there's been some replanting over time. So we're in July, the end of July, and veraison has just started for us. So we're seeing a little bit of color here and there. We're just waiting right now until we get pretty much full color, and we'll go through the vineyard again and make another pass and pull off anything that we see that doesn't look right, any leaves that might not need to be there. And we're really shaping up the vine for harvest because it'll be pretty much our last pass. These vines will be picked in August, typically, the end of August, perhaps in early September. So it's our last opportunity to really take a solid look at every single cluster and make sure it's perfect for harvest. 저희가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마지막에 방문했던 나파밸리는 약간 여성 와인 메이커들의 방문이 계속 저희가 이어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투어 멤버도 이제 캘리포니아 협회 관계자를 포함해서 6명 중에 무려 5명이 다 여성이었는데요. 지금 두 레드 와인을 테이스팅하면서 여성 메이커가 만들면 와인이 좀 다른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먼저 방금 약간 백발에 단발머리 하신 이름도 예쁘신 로즈마리 님이 만드신 갤리카 와이너리의 까베르네 프랑 2017년산 준비했습니다. 원래는 까베르네 소비뇽이나 이제 다른 프티시라 와인도 많이 있고 국내에 또 수입이 되고 있고 이따 부스에서도 테이스팅 하실 수 있는데 좀 이 와인 특별해서 오늘 특별하게 또 셀렉트를 해봤습니다. 지금 색깔이 조금 많이 빠진 모습인데 17 빈티지라서 그렇고요. 좀 잘 스월링해서 향도 맡아보면 이 오크빌 특유의 약간 묵직하면서 좀 잼 같은 향들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또 추구하는 거는 약간 유기농, 환경보호이기 때문에 향의 발산도가 상당히 좋고요. 약간 허브, 그 메이커 이름대로 로즈마리 향이 왠지 나는 것 같은 와인입니다. 이 알코올 도수가 14.2도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테이스팅 통해서 정말 그 정도 느껴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마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나파밸리에서 만드는 가장 섬세한 와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마지막에 테이스팅할 이노바투스도 까베르네 프랑 100%로 와인을 만들고 계셨는데요. 이 두 여성 메이커가 굉장히 공통점이 있었다면 되게 도전 정신이 강해서 나는 여자니까 나만 할 수 있는 좀 혁신적인 거를 계속 두 분 다 집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파밸리에서 스파클링 와인을 만드는 공통점이 있었고 까베르네 프랑을 굉장히 자기 성격을 녹여서 만드시는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7번 갤리카 같은 경우는 이 까베르네 프랑이 되게 꽃향기나 허브향 이런 것들이 좀 부드럽게 잘 표현된 양조를 하셨고 이노바투스는 까베르네 프랑을 정말 무겁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피아니스트는 제가 임윤찬 피아니스트 같다라는 표현도 했었는데 정말 무거운 거를 표현을 하셨는데 까베르네 프랑은 아니지만 까베르네 소비뇽으로 8번 이노바투스 마지막 테이스팅 하겠습니다. 빈티지는 단 1년 차이로 18 빈티지로 1년 정도 숙성이 조금 덜 되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 좋아하는 이제 0.02% 블렌딩 하지 않고 명확하게 100% 까베르네 소비뇽 100% 사용했고요. 대신 그 프렌치 오크 배럴에 대해 좀 연구를 하고 싶으셔서 28개월을 좀 깊게 숙성을 좀 하셨어요. 그래서 코에 맡아보면 그 바닐라 향이나 이런 스모키한 향들이 가장 먼저 직관적으로 올라오고요. 저희가 이노바투스 갔을 때 되게 흥미로웠던 거는 쉐어링 셀러를 이용하고 계셨어요. 아무래도 이곳은 땅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여러 생산자들이 모여서 이제 셀러나 이런 양조 시설을 같이 나누고 있었고 저희가 밭에 딱 갔을 때 나파밸리 딱 기억하셔야 되는 게 산맥이 두 개가 크게 딱 맞고 있잖아요. 서쪽이 마야카마스, 동쪽이 바카산맥. 이거를 이 이노바투스의 러더포드에서 정확하게 모두 볼 수 있었습니다. 아까 보니까 세실방님 계시더라고요. 요번에 그랜드 테이스팅 때문에 오셨었어요. 근데 그 신동엽 소믈리에님은 심지어 여기 방문 집에도 초대를 받으셨었다고. 네, 맞아요. 제가 2019년인가 아마 샌프란시스코에 일할 때였는데 우연히 또 기회가 돼서 이 와인메이커님을 만났었고 집에 초대해 주셔서 사실 와인도 와인이었지만 음식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특히 그때는 제 기억에는 아마 첫 빈티지였던 것 같아요. 이노바투스 14년 빈티지를 마셨었고 저는 이제 나파에서 1년 일을 할 때 많은 생산자들을 사실 만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 생산자들을 만나면서 사실 굉장히 놀랐었어요. 이게 내가 책으로만 보던 아니면은 이렇게 온라인 비디오로만 보던 생산자들 직접 접했을 때 연예인을 만난 것처럼 아주 떨리기도 하고 사실 즐거움도 있었는데 그 뛰어난 와인메이커들이 활동하는 시장 안에서 당당히 한국 와인메이커로서 좋은 와인을 만드는 그 모습 그리고 거기에 또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들을 뒤에서 봤을 때 정말 응원을 안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깊은 또 감동을 받았고 사실 와인을 가장 인상적이게 마실 때는 저는 맛이 좋아서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와인을 마셨을 때 분위기와 시간과 그 순간에 어떠한 여러 가지 감정들이 같이 이렇게 합쳐져서 좋은 기억으로 남는데 저에게는 아주 인상적이었던 나파 와인이었고 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 와인을 오늘 테이스팅할 수도 있고 국내 시장에 잘 소개가 돼서 이제부터 아마 아주 많은 인기를 얻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노바투스까지 테이스팅 해보니까 사실 여성 와인 메이커가 만든다고 와인의 맛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여기가 이노바투스 좀 상주하시면서 와인을 만드는 작은 공간을 저희가 갔었는데요. 조금 달랐던 거는 여성 메이커는 호스팅을 하는 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가면은 항상 딸기 같은 게 다 씻어져 있고 셀러에서 테이스팅하게 되면 담요를 막 하나씩 다 준비해 주신다든지 이제 그런 차이는 있었지만 메이킹에는 크게 차이가 없었습니다. 민주 소믈리에님 되게 세실빵님 만나서 우리 좋았잖아요. 네, 전 사실 이제 가기 전부터 이제 이미 기사나 이런 것들로 이미 리뷰를 했던 분이라 가지고 이제 여성 중에서도 제가 몇 군데 특히 이제 별표를 쳐놓은 곳이 몇 군데인데 그 중 하나였고요. 그녀 진짜 만나 보니까 제가 느꼈던 거는 사실 저희는 이걸 와인을 떠나서 사회생활에 보면 다들 느끼시잖아요. 이게 이방인이 어떤 그런 개척지에 가서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해낸다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녀가 지금 해오고 있는 와인 방식을 들여다봐도 비오니에로 SDT가 낮은 비오니에로도 스파클링을 만들어서 그 뉘앙스를 낸다거나 혹은 굉장히 어커드하게 피노누아와 시라를 블렌딩 해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그 뉘앙스에서 본인은 굉장히 미묘하게 매력적인 거를 캐치를 해서 그렇게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 뚝심, 그 철학 이런 것들은 본인의 경험치와 본인이 이거를 실현하겠다는 꿈이 있지 않으면 전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는 걸 저도 사회생활을 해보고 저도 일을 해보니까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그게 있는 분 같아서 정말 이분은 꿈이 여전히 있으시고 그 꿈을 이뤄가는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멋있게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 지역 마무리하기 전에 이번에 갤리카 와이너리 사진을 하나 볼 텐데요. 저는 그 와인메이커님 로즈마리 케이크 브레드님이신데요. 우리 정하영 원장님이 언젠가 와인을 만들면 이런 모습으로 만들지 않으실까 싶을 정도로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떠셨어요? 과찬입니다. 제가 이제 로즈마리 케이크 브레드님 이름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분을 만났을 때 가장 느껴졌던 거는 무슨 그리스의 지혜의 여신 같다. 하얀색 백발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시더라고요. 그리고 와인에서도 제가 느꼈던 건 이게 나파 까쇼라고? 이게 나파 와인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우아하고 섬세하고 약간 젠틀한 터치들이 이분의 정말 특이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이분이 스파트우즈에서 메인 와인메이커로 되게 오래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섬세한 터치, 하지만 이제 캘리포니아 햇살을 잃지 않는 과실미, 이런 것들이 정말 잘 표현이 돼서 오늘 이 갈리카 카베르네 프랑 테이스팅 할 때는 약간 증류주에 빗대면 좀 진 같은 게 떠올랐어요. 약간 되게 다양한 루트 같은 뿌리 향이라던가 허브 같은 향이 막 올라오면서 되게 섬세한 느낌, 너무 좋았던 그런 와이너리였습니다. 지금까지 6개의 와인 지역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사실 이 캘리포니아 와인 투어를 작년에 갈 때 저도 함께 하기로 했었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희 둘째가 출산하는 바람에 이제 제가 못 갔었는데 거기에 대한 갈증이 아주 많이 있었었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나도 즐거운 시간이었고 여러분들도 실제로 캘리포니아를 가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직 못 가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가 캘리포니아 와인에 대한 또 새로운 재미 그리고 즐거움 그리고 또 이 와인을 알아가는 그런 연장선의 그런 경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저희 오늘 그 테이스팅 했던 것 중에 선호도를 조사를 한번 좀 해보고 싶은데 불 한 번만 켜주시겠어요? 한번 투표를 할 거예요. 1번부터 8번까지 제일 좋았던 거 딱 한 번만 손 드시면 돼요. 저희도 들 거예요. 딱 한 번만. 자, 1번 타블라스 크릭이 좋았다. 손 들어주세요. 왠지 다시 한번 지금 테이스팅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알겠어요. 그럼 10초 드릴게요. 10초 동안 베스트 선정하시고 지금 갑자기 다급하게 그냥 오늘 그랜드 테이스팅 다들 꼭 가실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실 텐데 저희가 소개한 거 이외에도 부스에 진짜 많은 와인, 정말 비싼 와인 다 나와 있으니까 얼른 우리 투표하고 같이 가요. 자, 다시 하겠습니다. 1번 타블라스 크릭 좋았다. 손 들어주세요. 보이네요. 네, 내려주시고 2번 나는 라미 에스테이트 러시안 리버밸리 좋았다. 오, 약간 이 타르트한 체리 향이 났었던 좋습니다. 내려주시고요. 3번 완전 이렇게 재미한 스타일의 또 러시안 리버밸리 좋았다. 저 3번 좋았어요. 저도 3번. 네, 내려주시고 오늘 유일한 샤르도네였던 화이트였던 프란치스코 폴라 다이렉트 스컷 샤르도네가 좋았다 하시는 분. 오늘 유일한 화이트에 손 들어주셨고 내려주시고요. 정말 캘리포니아 샴페인 느끼셨습니까? 로드레 에스테이트. 와, 역시 좋습니다. 내려주시고 좋은 땅 6번 멘도치노의 레드가 좋았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오, 그래도 꽤 있으시네요. 좋습니다. 마지막 나파밸리의 두 여성 메이커 7번 나는 갈리카 와이너리의 까베르네 프랑 좋았다. 오, 좋았죠.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가? 그런가? 마지막 8번 이노바투스가 나는 좋았다 하시는 분들. 근데 되게 골고루 투표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쵸? 골고루 나왔네요. 재밌었습니다. 저희 마지막 인사는 영상으로 드릴게요. 영상 보시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스택슬립의 가장 히스토리컬한 와이너리 중에 하나인 침리락에 와 있습니다.
저희 이제 마지막 날인데 어떤 게 제일 좋으셨어요? 강렬한 태양이 밑에서부터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잦아들기도 했다가 세지기도 했다가 그러는데 하나 유일하게 잦아들지 않았던 거는 와인 메이커들하고 그 뒤에서 와인 메이킹을 할 때 쓰는 이제 농부들, 노동하시는 분들의 열정이 이글이글했어요. 좀 많이 놀랐어요. 네, 맞아요. 보통은 그냥 와인만 마셔보고 오거나 이제 포도밭만 보고 오거나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사람이 돋보일 수 있고 결국은 이 훌륭한 와인들을 만드는 것이 다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느껴서 맞다, 사람이 다 만드는 거고 사람이 소비하는 거였지 하는 생각을 새삼 해서 되게 좋았어요. 맞아요. 네. 특히 우리가 갔던 와이너리가 서스테이너블과 오가닉을 하는 그런 와이너리를 많이 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것이 정말 많았고 그런 걸 다 실제로 와인을 만드는 와인메이커 분들께 여쭤볼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그들의 열정, 정말 윤지썸이 말한 대로 그런 열정을 우리가 딱 앞에서 목격을 한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피노누아 포럼도 우리가 갔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생산자들을 만나서 똑같은 피노누아를 서로 다르게 만들고 다르게 관리하는데 모두 맛있게 만드는 그런 과정 자체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렇게 한꺼번에 그 생산자들을 모아서 잔 대 잔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는 어디서 쉽게 얻는 경험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진짜 인상적이었던 경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민주수님은 이번 투어에서 뭐가 가장 좋았을까요? 각각의 지역의 차이점, 특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명확하게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정말 그 시간에 되게 유용한 경험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지울 수가 없어서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거의 하루에 평균 5시간, 6시간 정도만 수면을 하면서 최대한 다양한 와이너리, 다양한 와인메이커, 다양한 산지에 가려고 노력했고 마스터 오브 소믈리에 준비하시죠, 마스터 오브 와인 준비하시죠, 각종 행사 준비하죠. 저희가 한동안은 정말 캘리포니아 와인을 알리는 브랜드 앰버서더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이제 인사드릴까요? 우리? 네, 좋습니다. 이렇게 투어를 정말 잘 진행할 수 있었던 거는 제가 봤을 때 캘리포니아 와인 협회에서 정말 잘 어레인지를 해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 와인에 대한 많은 사랑 그리고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앞으로 캘리포니아 와인에 대한 저희의 행보 그리고 캘리포니아 와인 협회의 행보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캘리포니아 드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캘리포니아가 사실 아주 기회의 땅이고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아주 좋았던 시간을 줬던 곳인데 이 와인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 아마 여러분들도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신 이 세 분에게 큰 박수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밖에 나가시면 그 캘리포니아 협회에서 그 아몬드랑 그다음에 푸른을 이제 준비해 놓고 있거든요. 그랜드 볼룸에서. 제가 사실 이거 시작하기 전에 너무 배고파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꼭 가서 드셔보시고 그 옆에 있는 부스에서 와인도 시음하시고 많은 캘리포니아 와인을 테이스팅 하시면서 또 좋은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캡스톤 프로그램 있습니다. 이 캡스톤 프로그램이 캘리포니아 와인을 공부하는데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그것도 또 꼭꼭 챙겨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